안녕하세요, 파란부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대인 소장님 덕분에 저 역시 작년부터 조금씩 투자하고 있는 SKC입니다. 특히나 30주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추세를 활용하는 매매 기법인 스탠 와인스타인의 전략과도 부합하는 지점들이 기술적 분석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터디를 해본 결과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며 매수 타점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SKC가 영위하는 유망 사업부만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25년에서 26년을 기준으로 5배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KC 분석을 해보며 드는 생각은, 저는 이렇게 주식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비판의 여지가 있어도 감수하고 핵심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대단하다, 규모가 크다 이런 게 아니라 일전에 제가 올린 에코프로 BM 117만원과 같이 매일 급변하는 차트와 호가창에서 투자자분들이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간이 한정적인 투자자분들께 대충 여기저기서 리포트 긁고 기사 긁어가지고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학부 시절부터 극도로 혐오하던 핵심 논리입니다. 제대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 내용을 접한 투자자가 그 내용이 납득이 가야 투자자 입장에서도 처음 투자 아이디어대로 진득하게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SKC를 예를 들면 동박이 좋다, 글라스 기판 엄청난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백날 해봐야 실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얘기만 들었을 때 적절하게 전문용어 써가면서 포장하면 일반인 관점에서 안 좋은 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시청자분들의 시간을 잡아먹고 트래픽을 빼앗는 행위는 참으로 나쁜 행동입니다. 피터 린치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는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고 해도 본인이 잘 모르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대인 소장님처럼 예상 매출액이 4조 원이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것이니까 주가가 10배 이상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 정도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SKC는 버틀러의 도표를 보게 되면 현재 시점 화학 분야가 가장 큰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SKC에서 다각화할 사업에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현재 SKC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동박과 반도체, 글라스 기판입니다. SKC는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에코프로와 같은 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중 SK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K 넥실리스가 바로 동박 산업을 영위한 업체이고, 저는 SK 넥실리스에 주목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분석도 동박 산업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나 글라스 기판도 유망한 사업이지만 저는 동박 산업을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미래 SKC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박이 제일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동박, 글라스 기판, 실리콘 음극재, 이 대표적인 SKC 미래 산업 세 가지를 본 후 종합하여 밸류에이션을 하고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KC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2024년 매출 성장률 4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성장률을 꽤 크게 잡았지만 실적이 깨진 것을 볼 때 회사에서 제시한 목표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고, 주목해야 할 점은 미래 산업 흐름입니다. 박순혁 작가님의 유료 강의를 들어보니까 동박 산업을 박 작가님께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진입 장벽을 이유로 좋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북미에서 인정받은 동박 기업은 SKC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유일합니다. 특히나 SKC는 동박 분야에서는 경쟁사들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SK 넥실리스의 글로벌 동박 시장 점유율은 22%로 1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왓슨, 대만의 창춘, 그리고 우리나라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특히나 IRA 법안은 해외 우려국을 북미 내 배터리 체인에서 완벽하게 빼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으로,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는 중국의 왓슨은 한국의 SKC 경쟁 상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대단히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감행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될 경우에는 SKC는 세계 동박 시장을 그야말로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테슬라와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기사에 따르면 이것이 숫자로 지키게 된다면 초기 계약 물량만 해도 최소 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북미에서 인정받은 동박 업체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SKC,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이며 저는 1위인 SKC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만 해도 LG엔솔, 삼성 SDI, SK온, CATL, 파나소닉에 동박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SK 넥실리스의 캐파 증설 계획에 따르면 25년까지 25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폴란드, 북미 지역에 신규로 증설하는 구체적인 공장 증설 계획만 봐도 이러한 목표가 허상이 아니고 어느 정도 명확하다는 사실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종합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사업인 글라스 기판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 기판은 SKC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사업입니다. 최근 모멘텀을 타고 있는 엔비디아도 SKC의 고객사이며, 저도 AWS 서버를 이용하지만 아마존, 구글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SKC의 글라스 기판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사입니다. 글라스 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이 열을 받아 휘어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새로운 기술로 아직까지는 캐파 구축 초입 단계입니다. 전망치에 따르면 72,000제곱미터까지 캐파 증설 계획이 있으며, 글라스 기판은 선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마진율을 30에서 40%, 어쩌면 50%까지 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산업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12,000제곱미터에 대한 매출액이 7천억이라는 점을 토대로 계산할 때 72,000제곱미터까지 증설한다고 하면 6배의 매출액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밸류에이션에서 종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10배가량 높습니다. 박순혁 작가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배터리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에너지 밀도입니다. 10배 높은 에너지 밀도답게 가격도 10배 이상 비싼데 기술적 안정성만 뒷받침된다면 실리콘 음극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천연 흑연이 톤당 6,400달러인데 반해 실리콘 음극재는 7만 달러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전 포스코 퓨처엠 기업 분석에서 소재 쪽 투자를 할 때 양극재가 배터리 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양극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극재는 캐파를 아무리 공격적으로 키운다고 해도 웬만큼이 아니고서야 무거운 주가를 움직일 만큼 큰 매출액을 기록하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런데 7만 달러에 이르는 실리콘 음극재의 톤당 단가는 제가 앞전에 예시로 제시하였던 양극재 6천만 원의 톤당 단가에 견주어 볼 때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력만 밑바탕이 된다면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기사 자료를 보시면 실리콘 음극재 산업도 앞으로 커지는 산업이며 2024년 현재는 초기 단계라 그렇지 28년만 돼도 5배가량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SKC가 음극재에 쓰이는 동박을 직접 제조하기도 하고 저함량, 고함량 가리지 않고 실리콘 음극재 모두 다 할 수 있는 괜찮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투자자로서 생각할 때 문제는 26년까지 1만에서 2만 톤가량으로 캐파가 크지 않다는 점이며 과연 넥시온 시제품 단계에서 상용화까지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SKC의 대표적인 세계 사업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합쳐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박입니다. 동박 수출 단가 데이터를 보시면 최근 중국 업체들로부터 비롯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으로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북미 시장은 철저히 SKC를 비롯한 국내 업체나 일본 업체들이 차지할 것이기에 이러한 흔들림은 크게 신경 쓸 바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가격 수준인 킬로그램당 16달러를 밸류에이션에 사용하겠습니다. 동박의 마진은 15%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5만 톤 캐파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할 시에 예상되는 동박 매출액은 5.4조 원이며 이러한 매출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8,100억 원입니다. 다만 동박 산업이 아무리 수익성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세계 각지에 이렇게 많은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SKC의 판관비 부담 등 원가율을 조금 더 높여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SKC는 23년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정읍, 말레이시아 2개 공장 6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동안 마이너스 500억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규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동박산업 특성상 캐파가 늘어난다고 해도 판관비가 정비례로 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생산 물량 감소로 원가율이 상승하였다고 회사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나머지 공장들을 가동한다고 할 시 보수적 책정을 위해서 폴란드, 미국, 캐나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요금 등의 비용을 공장 하나당 300억으로 또 제외해 보겠습니다. 원래 마진율에 이런 것들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빡세게 잡기 위해서 빼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100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5개 공장 1,500억 원을 제하면 6,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2025년도에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주게 된다고 하면 13.2조 원의 시가총액이 산출됩니다. 자, 그 다음은 글라스기판입니다. SKC에서 잡고 있는 매출액 목표는 5.1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7천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수익성이 좋은 글라스기판 산업의 마진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공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30에서 40%, 어쩌면 50%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AI 산업도 커지는 산업이기에 잠재적 고객사도 많고 재고 물량이 쌓일 위험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30%로 산출하면 글라스기판 영업이익은 2,100억 원이며 여기에 영업이익 멀티플 20배, 이렇게 되면 4.2조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투자자 관점에서는 괜찮은 투자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저는 SKC 음극재 산업에는 별로 확신이 없습니다. 제대로 생산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도 이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니까 넣어는 보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현재 톤당 7만 달러는 한화로 9,200만 원 정도니까 편의상 1억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 26년 밸류에이션에 넣어야 할 SKC 실리콘 음극재 캐파는 2만 톤입니다. 그러면 매출액 2조가 산출되며 실리콘 음극재 마진율 관련해서 떠도는 9%로 영업이익률을 책정하면 1,8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산출되며 여기도 똑같이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주게 되면 3.6조의 밸류가 책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동박 13.2조 원, 글라스기판 4.2조, 실리콘 음극재 3.6조를 더하면 시가총액이 21조가 산출이 되며 이것은 2025년 기준 밸류에이션입니다. 매출 비중을 줄여나가는 화학 분야나 여타 환경 분야는 주관적 의견이지만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밸류에이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물론 현 시점 화학 분야 매출 비중이 크긴 하지만 미래 SKC에서 화학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상당히 빠른 시점에 밸류에이션이며 더 빡세게 잡는다고 해도 현재 4조 원의 시가총액은 너무나 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지주사 할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SKC도 요건을 갖춰서 22년 4월 공정위 심사를 통해 지주사로 전환하긴 했지만 무슨 지주사만 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에 할인을 주고 이게 맞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생겨나서 그때부터 현재 LG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취하고 있는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SKC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SKC의 밸류에이션에서 지주사 할인을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5년까지 5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투자에 활용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나도 처참하게 깨진 23년도 전체 실적을 볼 때 이런 기업은 마크 미너비니는 절대 투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학 등의 산업을 가치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성장 잠재력이 2년에서 3년 사이에 5배 이상인 SKC는 포트에 대단히 높은 비중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진지하게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며 저 역시 스터디를 하는 이번 주 내내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매일매일 주가가 좀 오르니까 영상을 업로드해야 하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이유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배열, 역배열, 저항선 이런 단타는 저는 관심 없고 주가가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갔다는 점만 기술적 분석에서 취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지난 1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하량 데이터나 리튬 판가 등 산업 흐름을 살펴볼 때 2차전지 산업 전반이 여기서 더 밑으로 처박히기보다는 최소한 옆으로 기거나 조금씩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판단으로 4단계 세태기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3년도 실적이 너무 안 좋기에 스탠 와인스타인의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3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의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괜찮은 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개별적으로 한번 자세히 보시고 스터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질 끌면서 영상 길이를 늘릴 생각이 전혀 없으며 여러분들께 압축적으로 핵심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말 속도가 다소 빠르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0.75배 배속 재생이나 아니면 제 영상이 워낙 짧기에 2번 정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핵심 얘기 안 하고 적당히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 섞으며 아는 척하는 사람들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들께 핵심적이고 알짜배기 자료들만 전달드리고 저는 그냥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생업도 해야 하고 일상을 살아야지 맨날 투자 영상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영상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가 평생 함께하면서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